이것도 좀 씁쓸해요. 맞아요. 전라북도 고창에서 4일 날입니다. 네. 4일 날인데 고창에서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뒤에 도망갔던 40대 아들이 5시간 만에 이제 경찰에 붙잡혔는데 네. 이게 아마 정신이 조금 이상한 거 같죠? 네, 좀부터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님이 나를 병원에 보내려고 그래서 화가 났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네, 네. 40살인데 40살. 네. 4일 날 공내시경이네요. 예. 고창군 공읍면에 있는 한 주택에서 아버지가 76세인데 아이고. 아버지 둔기로 폭행해서 살해한 다음에 도주를 했어요. 응? 그래서 이제 경찰이 엄마 신고받고 가가지고 이제 이미 시신은 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트럭 타고 1톤 트럭 타고 상태... 그대로 네. 내뛴 거예요, 이놈은. 네. 그래서 이제 CCTV 분석해가지고 네. 09시 30분경에 한 4시간 만에 잡은 거네요. 그렇네요. 09시 네. 30분경에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한 도로공사 인근 하천 갈대숲에 숨어 있다가 경찰한테 검거가 됐는데 네. 있네. 여기 나오네. 정신병력에 있어서 3차례 병원에 입원했을 때요. 예, 과거에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자기를 부모님이 병원에 보내려고 해서 화가 나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근데 왜 살해까지 했냐? 이렇게 경찰이 그렇죠, 물어봤어요. 맞죠. 왜 세상에 둔기로 아버지 때려 죽이는 놈이 어딨냐? 네. 그랬더니 발로 차고 몇 대 때리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죽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살해 의도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내가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막 이게 반문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한테. 범행 도구가 머그잔하고 식기류네요. 집에 있는 걸로 그냥. 이게 안면부에 깊은 상처가 집중됐다니까 머그잔이라든지 식기 이 그릇 같은 걸로 머리를 가격한 76세 되신 아버지를 네.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격을 한 것 같고요. 부검 아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 사람 정신병력이 뚜렷하면 이건 처벌보다는 치료 쪽으로 치료감으로 가야 되겠. 국립법무병원 공주 옛날에 공주 치료감호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국립법무병원이라고 그러죠. 네네. 법무병원 공주에 아마 그쪽으로 가서 치료감호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게 근데 이거 큰일인데 이런 사람 놔둬서 이거 부모가 죽을 정도가 되면 어떡하냐 이거.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게 정신질환자들에 의해서 약간 가끔씩 강력 사건이 이제 발생을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근데 정신질환자들이 일으키는 이 강력 사건의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가 가족이죠. 가까운 사람의 가족, 뭐 동거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니까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절대 다수의 어떤 정신질환자들은 가해자가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일반인하고 비교해서 퍼센테이지를 내보면 정신질환자의 어떤 살인 범행은 게임이 안 돼요. 네, 현저히 낮죠. 거의 네.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또 괜히 이런 살인 사건 이런 게 발생하면 정신질환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다. 저들이 사람을 죽인대.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건 굉장히 오류입니다. 네, 맞아요.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거의 게임이 안 될 정도예요. 네, 맞아요. 오히려 저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정상인 사람들을 피하기 급급하고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살인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아니, 훨씬 말이라고요. 많죠. 하여튼 이 경우는 정말 돌아가신 분은 정말 안타깝죠. 이게 자식한테 자기가 난 자식한테 맞아서 그것도 그 둔기로 맞아서 사망에 이르렀으니까 이거를 지켜본 어머니나 이런 사람들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마 거기에 상응한 어떤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저희가 맨날 우리 방송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가정들이 대체로 경제적으로 궁핍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도 없고 네. 그게 결국은 방치로 이어져 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차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지자체하고 국가가 연계해 가지고 정신질환 앓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하루라도 신속히 국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국민들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단순히 한 가정에게 그냥 오롯이 넘겨버린 책임을 거예요. 넘겨서는 우리 사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맞습니다. 국민들이. 맞습니다. 그거는 좀 그리고 이제 간병인 관련된 것도 그래요. 네. 노부모 모시고 있는데 나가서 벌어야지 두 분을 모시는데 그분들한테 말이에요? 매달려 있다 보니까 간병 히스테리, 네, 맞아요. 간병 스트레스로 저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막 이렇게 안 좋게 극단적으로 가족 이렇게 안 좋게 하고 본인도 막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이게 하고. 가난하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가니까 돈을 못 벌고 네. 아버지 어머니는 아파 있고 그 사람을 케어해 줘야 되는데 일은 못 나가고 계속 그 악순환이에요. 가난은 이건 어떻게 극복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같이 뭐 이른바 얘기하는 그냥 다 같이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크게 따지면 국가 책임이고요. 우리들 모두의 책임이에요. 맞습니다. 그들을 방기한 죄가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거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괜히 막 연말에 멀쩡한 보도 요즘은 이제 덜 그러긴 하는데 멀쩡한 보도블록 뜯고 막 이런 데다가 헛돈 쓰지 마시고 보도블록. 필요한 데다가 제발 예, 갔으면 좋겠어요. 세금은 그런 데 쓰라고 만드는 예. 거예요.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뭘 할 그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국가가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네.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선진국 말도 못 하겠어요. 이태원에서 우리 애들 저렇게 죽어가는 거 보니까 어디 가서 선진국이라는 얘기 씹을지도 못하겠어요. 쪽팔려 한마디로. 되게 우리 한국이 안전한 국가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아이, 그게 무너졌어요. 서글프더라고요. 예.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겠죠.